어제 김문수 전 장관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고 나경원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또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는 이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떻게 좀 밖에서 평론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윤 어게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국민의힘은 해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체의 사유가 우리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네. 부분들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죠. 이른바 내란 공범이다. 두 번째는 명태균 게이트 등에서 선거법 위반 사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정치적 명분으로 봤을 때 같은 당에 내란에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내란이라는 것이 헌법 체제 부정입니다. 헌법 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체제 내에 제도권 정당으로 존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당은 해체하고 재구성돼야 된다. 합리적 보수와 이 헌법 체제를 인정하는 보수로서 재편돼야 되고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세력들은 제도권 밖으로 몰아내고 또는 심각하다면 법률적 그 단죄를 받는 상황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어게인, 그러니까 전환길 씨도 이제 입당해가지고 내가 대표가 될 거다. 물론 규정상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은 당을 장악하겠다, 그러니까 당을 내 걸로 만들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아까 윤 어게인.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길 씨는 체제 부정 세력이에요. 내란 쿠데타를 옹호한다는 것은 내란 쿠데타는 체제를 깨뜨리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 체제 부정 세력은 제도권 정당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김문수는 어떠냐? 김문수도 그 중간에서 어정쩡한 포지션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 어떤 단죄를 해야 되겠다라든가 법률적 책임을 져라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본인도 그런 비슷한 유의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봤을 때 저는 공당의 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 국민의힘은 혁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게요. 일부 정치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당원과 지지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이 당은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이제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다른 게요. 박근혜 탄핵 때는 당원들이 박근혜를 버렸어요. 당원들이 박근혜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그래 지금 당원들도 윤석열을 지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은 혁신하고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그러면 이번 룰을 보니까 당원 80에 국민 여론 2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김문수 되는 구조죠. 김문수 되는 구조다. 네, 되는 구조죠. 네. 김문수 되는 구조다. 윤 어게인 정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물론 당원 구조도 그렇지만은 특정 종교가 또 개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왜냐하면은 통일교 관여 우려 의혹이 계속해서 지난 대선 때부터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글쎄 증거가 없으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일단 전환길 씨 자체가 종교와 가깝잖아요. 특정 교회에 가깝고 당원을 모집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건진법사도 특정 종교와 관련해서 당원을 모집한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언론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종교에 기인한 당원 세력이 국민의힘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극우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면요,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계속 작동하겠죠. 즉 개혁과 그다음에 당이 합리적 보수로 가는 데는 걸림돌이 있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네요. 국민의 힘이 아니고 종교의 힘으로 바꿔야 될. 그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네. 여러 종교 또 무속 이런까지 다 겹쳐 있다 보니까 참 이게 신기하다. 종교가 예. 서구 선진국 정치에도 정당에 개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 이 메르켈 총리라든가 이 보수당 이름이 기민연이에요. 기독사회민주연합입니다. 근데 서구하고 우리는 좀 달라요. 서구는 이제 국가 사회 전체가 기독교적 영향력 하에 있고, 네. 그 국가 시스템이 기독교적 시스템 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편성을 띠고 있는데,
우리는 종교 중에서도 네. 조금 이제 맹목적인 성격을 가진 특수적 종교들이 정치에 개입하기 때문에 정치가 주관하는 보편적 가치와 이제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한국 사회와 종교 또는 또 고연령층 네. 또는 이제 우파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관대했던 경향이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불법적 영역이 존재한다면은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사법 체계에서도 단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종교적인 문제까지 얘기를 하게 되다니 참 그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동아일보 오늘 한 칼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올 가을까지 현역 30명이 의원직을 동반 사퇴하는 것도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러니까 친윤들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현역 30명이 의원직 동반 사퇴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재선거를 위한 미니 총선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인지도 높지만은 신뢰를 잃은 친윤 중진과 역할이 미미하던 언더 찐윤이 물러난 그런 지역구에서 수도권 정치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5년 10년 뒤 대통령감 당대표감을 발굴해 공천할 수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로드맵,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안. 뭐 좋은 방법 같은데 실행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동아일보라든가 뭐 조선일보가 이런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접근하기 전에 본인들이 그 구도를 선동하니 이제까지 기사들을 썼던 것에 대해서 좀 저는 반성부터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의 심각한 상황은 일부 정치인이 아니라 일부 국민들이 소수의 국민이긴 합니다만은 체제 밖에서 사고를 하고 극우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국민들을 뭐 이렇게 설득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뭐 조언해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언더 찐윤. 지금도 뭐 송원석 원내대표의 세력이 있느냐, 바로 그 뒤에 언더 찐윤이 있다, 이런 얘기를 김상욱 의원이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30명이 누가 의원직을 내놓고 물러나겠냐, 참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락천 선생이라고 또 보도가 돼서 회자가 좀 되고 있던데, 이 보도는 좀 보셨습니까? 저는 뭐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뭐 아주 나이도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네, 86이 네, 되신 결국 분인데, 이건 뭐 김건희가 윤석열, 김건희 그다음에 네. 그 최은순 씨 이 가족들이 이 종교까지 이제 끼면서 네.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해갖고 그 패밀리 비즈니스가 권력을 잡음으로써 국가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돼서 국정농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이야기들은요, 양평이라든가 이미 정치권 언저리에서 또는 이제 이 서초동에서 소문이 다 나 있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이 뭐라고 합니까? 네. 그런 특수부 검사를 고의적으로 진급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또 더 높은 자리로 가게 만든 이 정치권의 잘못이죠. 정치권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 패밀리 비즈니스 말씀하셨지만은 최은순, 김건희, 또 뭐 김건희 집사 얘기 나오는 김혜성 등등해서 이 이권과,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 주가 조작 의혹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가족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원래 있습니다. 그런 류의 인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지난 대선 때 보세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연극이나 해라 그러잖아요. 윤석열을 데려다가 바지로 쓰겠다라고 했던 거고 친윤들도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정치 모르니까 그냥 꼬다른 보리 자르내고 우리가 밑에서 권력을 네. 향유할게,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사실 영입돼 온 사람이에요. 윤석열이 보수고 진보고 뭘 알겠습니까? 그거 알았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했겠어요? 그냥 자신은 이제 권력을 향유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가족들이 저지른 비리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을 무마하면 된다. 그 정도 수준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쓰려고 했던, 저는 우리 정치권이 결국은 이 폭탄을 맞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폭탄을 정치권은 향유했지만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 거죠. 네. 예. 이게 앞서 말씀드린 쓸데없이 영입해오고 어디 가서 발굴하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지의 정치 행위에서 다 비롯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네요. 그 정치 풍토가 또 영향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바지 얘기하셨으니까 김건희가 아직까지 윤석열 뭐 면회도 안 가고 있다라는 걸 보면, 물론 자기 코 석자인 것도 있겠지만은 가족이라면
좀 면회도 가고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정치평론하는 사람이 예, 희한하더라고요. 그런 가정사 거 보면은. 심리평론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참 그것도 희한하더라고요. 자,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권성동 뭐 지금 이철규 또 김선교 이런 등등에서 수상에 오른 의원들 많아요. 뭐 추경호, 나경원도 아마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뭐 정치보복이다. 김문수 전 장관도 어제 출마 선언하며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호할 수 있는 뭐 이 인권은 보호하고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것 좀 하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당원들의 표를 좀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 또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땡큐죠. 제가 봐서 사법정국이 당국이 땡큐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수록 이 프레임이 커지는 거예요. 이슈화되는 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는 우리 뭐 전략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들이 우리 당 스스로가 내란의 공범이고 우리가 김건희, 윤석열 비리의 의혹 속에 같이 있는 집단들이야라고 이제 많잖아 이제 광고하는 거죠. 네. 아, 그렇게 된다. 네. 그리고 김문수 씨 예. 그 출마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이 사람은 뭐 80년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반미 극좌 그 80년대 본인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 아, 자신이 이름 날렸을 때 세상이 지금 변한 지가 5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 구시대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요. 반미나 아니 뭐 극좌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 정부에. 그 신고해 주세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찾을 수도 그렇네요. 없는데. 이거 빨리 신고해서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극자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왼쪽에서 체제를 부정한다는 세계. 극이라는 게 극단적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좌익적 사고를 관철시키겠다. 네, 극단적 네. 방법이라는 것이 폭력이라든가 정부의 전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네. 그런 사람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 국가보안법으로 집어넣게. 오히려 극으로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네, 사람들이 본인 지지하고 그 당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나 없애고 난 뒤에 그런 이야기 해야지. 그런데요. 지금 오늘 뭐 사이다 평론을 계속 해주고 아니 계신데 사이다 평론이 사실이 그런 너무 시원합니다. 네.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지금 뭐 이제 출마를 할까요? 출마 안 말까요? 한다고 했잖아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네, 못 봤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뭐 안철수를 주말에 안철수 만나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들었었는데 출마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출마 안 한다고 했다. 왜 그럴까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 겁니까? 당원 그렇게 구성이나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그럼 결국 내년 서울시장입니까? 글쎄요,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이 한 번 더 하고 싶어한다라고 알고 있고요. 네.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이 특검과 사법적 절차에 의해 가지고 국민의힘 내에 이른바 친윤들이 제어되는 상황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게 프로세스대로 가게 되면은 결국 나한테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 한 번 더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당내 공천을 받고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명태균권도 걸려 있고 해서. 근데 이 당이 누가 누구를 예. 뭐 제어하고 그다음에 이 공천 탈락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없어요. 예. 혁신이라든가 망하는 힘조차도 없는 정당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리멸렬하게 그냥 지금의 기득권들이 유지되는 상태로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교수가 지난주에 저희 방송 나와서 특검이 권성동 의원실 압수수색하는 거 보고 특검이 이제 일을 해준다. 뭐 망할 그렇게 리 없다고 같아요.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특검이 이제 국민의힘 이제 없어지게 해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상황까지 저희가 짚어봤고 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또 이재명 정부를 봐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있지만은 결국 제일 우리 국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민심에 따라서 정치를 좀 잘해주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희망을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60%대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민주당 지지율은 그냥 대통령 지지율에 연동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도 당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당이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의제를 개발하고 네. 당이라는 것은 여당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영역에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자립해서 스스로 자기들의 주제를 가지고 좀 더 미래를 밝히는 네. 그런 역할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당정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당이 정부나 청와대보다 좀 더 앞서가라는 네. 이야기거든요. 색깔도 분명히 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당대회에서 그런 좀 의제들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새로운 신임 지도부가 그런 내용들을 수용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